우리 학교의 공연예술부 아이들은 내가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불렀다. 3년 동안 주 6일 촬영을 하고 나서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새 학교에서 평범한 15살 여학생이 되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내가 전국을 열광시킨 드라마 별빛 속에서의 주인공 민지 역할을 맡았던 배우라는 사실을 모르는 곳에서 말이다. 하지만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공연예술부 학생들이 똑같은 공연부 후드티를 입고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퀸비 서지은은 내가 오디션 명단에 이름을 적는 동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지역 극단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엄마가 특별하다고 말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측근인 유나와 민서는 지은이 내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가 아마추어 같다며 대형마트 할인 코너에서 샀냐고 물었을 때 키득거렸다. 내가 민지 역할에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을 때 지은은 정말로 유나의 어깨를 잡아야 할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녀는 그 역할은 그 고음을 맞추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모두에게 설명했다. 내가 분명히 노래방 연습 정도나 했을 것이라며 말이다. 민서는 그녀의 폰에서 인기 드라마의 OST를 재생하며 내가 이막의 유명한 솔로곡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 노래는 원래 7살부터 전문 연기학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불렀다고 했다. 나는 혀를 너무 세게 깨물어서 피맛이 났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고, 사실 나는 5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 지은은 내가 어차피 첫 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로비에서 바로 오디션 노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첫 소절을 시작하자 그녀는 즉시 나를 멈추게 하고 올바른 호흡법을 시범 보였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가 마스터 클래스를 가르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내 복부를 세게 누르며 진정한 소리를 내려면 횡격막의 확장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유나는 내 모음 발음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내 턱을 물리적으로 조작하면서 그녀의 입이 어떻게 올바른 위치를 형성하는지 보라고 했다. 실제 오디션 등록 중 지은은 민지 목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단역으로 다시 적으면서 내가 댄스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최소한 넘어지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피루엣을 해보라고 했다. 내가 완벽한 3번의 회전을 했을 때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흔들며 내 기술은 기껏해야 동네 무용학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서는 그녀의 폰으로 이 모든 것을 녹화하면서 내 팔이 젖은 국수 같고 내 포지션이 엉망이라는 해설을 덧붙였다. 방해는 내가 화장실에서 오디션 드레스로 갈아입으려고 했을 때 시작됐다. 지은이 나를 따라와서 실수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 드레스에 쏟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연극의 신들로부터 제고해보라는 신호일 거라고 덧붙였다. 내가 옷을 정리하는 동안 유나는 내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각 페이지를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 다시 펴서 거의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달콤하게 자기의 표시가 된 악보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모든 음표가 의도적으로 잘못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지은은 강당 전체의 디즈니 채널이 아이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느리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조롱하듯 따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노래를 시작했고 지은은 앞줄에서 일어나 내가 공연하는 동안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실시간 해설을 했다. 내 자세부터 발성, 내 해석이 작곡가의 의도를 망치고 있는 방식까지 내가 고음을 완벽하게 맞추었을 때 그녀는 실제로 요즘 오토튠이 정말 발전했나 보네요. 라고 온 강당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다음 내가 오디션 중간에 있는 감성적인 독백을 시작했다. 지은은 무대에 올라와 내 바로 뒤에 서서 관객들에게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내 모든 제스처를 흉내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중요한 대사를 전달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울면서 연기하더니 내 귀에 대고 여기서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은 모두의 시간이라고 속삭였다. 유나는 처방약 광고에서 더 나은 연기를 봤다고 소리쳤고 민서는 먼저 학교의 기초 대중 연설 수업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스포트라이트를 잡아 내 눈에 직접 비추도록 방향을 바꾸며 진정한 공연자는 어떤 방해에도 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주변을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면서 내 블로킹, 내 선택, 심지어 내가 대사 사이에 숨쉬는 방식까지 비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내 피가 차갑게 쉽게 만드는 말을 했다. 민지 역할은 그녀의 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해. 불법 촬영본을 한번 보고 자기가 프로 수준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관대하게 말해도 그녀는 중학교 뮤지컬의 단역 수준이야. 그때 감독 테이블에서 김 선생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나를 알아보는 듯 커지더니 내 실제 예명을 속삭였다. 그 이름이 공중에 두어 초정도 맴돌았고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김 선생님을 바라본 다음 다시 커피에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나를 바라봤다. 지은의 입은 마지막 모욕 이후로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누군가가 그녀의 전신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얼어붙었다. 김 선생님은 의자를 너무 세게 밀어서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고 빠른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옆 계단을 올라 지은에게 곧장 걸어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고 옆으로 밀었다. 지은은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기 위해 커튼을 잡았다. 김 선생님은 강당 전체를 향해 돌아서서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두에게 즉시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녀의 공연예술부에서 존중과 프로페셔널리즘에 관한 중요한 것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복도에 서 있던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았고 무대 뒤에서 장비를 움직이던 기술팀원들도 멈췄다. 김 선생님은 모두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녀의 폰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내 뒤에 있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켜지고 그녀는 폰을 연결해 방송사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녀는 드라마 원작 출연자 페이지를 찾아 캐스팅 사진을 클릭했다. 그리고 갑자기 거대한 스크린에 12살에 내가 민지 의상을 입고 세트 조명 아래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사진과 나를 번갈아 보며 숨을 들이마시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내 예명을 검색하기 위해 폰을 꺼냈다.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지만 김 선생님은 손을 들어 그녀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차단했다. 그녀는 우리가 내 오디션을 제대로 끝낸 후에 괴롭힘과 방해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말한 다음 음향 담당 민규에게 모든 것을 다시 설정하라고 외쳤다. 민규는 조작 버튼을 서둘러 조작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김 선생님은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내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 오디션을 마치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느 누구의 논평이나 방해 없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작은 소리라도 내는 사람은 즉시 콜백에서 제외되고 공연예술부에서 정학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강당은 너무 조용해서 환기구를 통해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가 이전에 시작했던 지점에 정확히 발을 놓고 수백 개의 눈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길이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훈련을 숨기기 위해 하던 가짜 숨이 아니라 내 전신을 채우는 진짜 숨이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3년 동안의 K-드라마 촬영에서 개발한 파워와 컨트롤로 내 목소리가 전체 공간을 채우게 했다. 내 목소리는 지은이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어려운 구절을 통과했고 모든 음표를 이 정확한 노래를 1000번 이상 불렀던 경험에서 오는 정밀함으로 맞췄다. 주변 시야에서 지은이 보였다.
그녀가 조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 각 구절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감성적인 부분이 왔고 나는 매 공연마다 새로운 층위를 찾도록 밀어붙였던 K드라마 감독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모든 깊이를 담아 그것을 전달했다. 내가 클라이맥스 고음을 마쳤을 때 강당의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 음이 완벽한 선명함으로 강당을 울렸기 때문이다. 노래가 끝났고 나는 내 최종 포지션을 3박자 동안 유지한 다음 풀었다. 방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 김 선생님이 무대 옆에서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도 진심 어린 박수에 동참했고 그 박수 소리는 강당 대부분이 박수를 칠 때까지 커졌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콜백이 내일 아침에 공지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지은, 유나, 민서,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해산시켰다. 사람들은 천천히 빠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쳐다보거나 그들이 내 K드라마 활동을 검색했던 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강당에 우리 5만 남았을 때 김 선생님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세 소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그들의 행동이 여러 사람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민서의 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교감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며 3명 모두 괴롭힘과 학대에 대한 전체 징계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나머지 오디션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지은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녀가 누군가의 배경이나 경험 수준에 관계없이 괴롭힘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더 강해졌다. 그녀는 지은이 방금 1시간 넘게 자신이 우상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괴롭혔다며 이는 그녀의 인격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며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 소녀는 지은이 뒤에서 문을 쾅 닫는 동안 유나와 민서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가는 옆문을 통해 나갔다. 김 선생님은 문이 딸깍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돌아서서 더 일찍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즉시 중단했어야 했다. 나는 3년 동안 주 6일 촬영을 한 후에 그저 평범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K드라마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지겨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내가 자신을 드러내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강당에서 나왔고 내가 주차장에도 도착하기 전에 내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미 김 선생님이 프로젝터에 보여준 드라마 캐스팅 사진의 스크린샷을 게시했다. 그 사진은 내가 차에 앉아 알림이 계속 뜨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룹 채팅을 통해 내가 추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퍼졌다.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공연예술부 학생들이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작년 공연 프로그램에 내 사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0분 만에 320명이 증가했고 사람들은 울고 있는 이모티콘과 충격받은 얼굴로 자신의 스토리에 나를 태그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마지막 민지 공연의 불법 촬영 영상을 찾아 연극부 그룹 채팅에 공유했고 1시간 안에 200개가 넘는 반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이전 게시물에서 지은의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내 드라마 리뷰와 나란히 놓고 그녀가 나를 조롱하는 것과 비평가들이 나를 신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교하는 컴필레이션 영상을 만들었다. 내 폰이 모든 활동으로 인해 너무 뜨거워져서 꺼야 했고 그냥 학교 주차장에 앉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교감은 나를 1교시에서 불러내어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메모장을 준비해두고 어제 강당에 들어간 순간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먼저 대형마트 댓글에 대해 말했다. 그런 다음 지은이 민지 목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횡격막을 물리적으로 눌렀으며 유나가 내 발음을 고치기 위해 내 턱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오디션 드레스를 망친 쏟아진 커피와 내가 정리하는 동안 그들이 내 악보를 구겨놓은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적었다.
내가 지은이 실제 오디션 중에 내 뒤에서 나를 흉내내기 위해 무대에 올라갔다고 언급했을 때 그는 쓰기를 멈추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쳐다봤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목격했는지 물었고 나는 전체 강당이 그것을 보았으며 게다가 민서가 그녀의 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나는 카페테리아 구석에 있는 내 평소 자리를 잡았지만 공연예술부 아이들이 내 테이블 앞을 계속 지나가며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어 수업에서 만난 박소민이 자신의 쟁반을 들고 와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의 동행이 필요해 보이니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은 K-드라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연극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소녀들이 한 행동은 정말 이상했다. 우리는 그녀가 축구팀에게 괴롭힘을 당한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샌드위치를 먹었고 그녀는 지은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그녀의 가짜 걱정하는 얼굴을 흉내내며 나를 웃게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해서 우리 테이블에 와서 셀카나 사인을 요청했지만 소미는 그들에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콜백 명단은 점심 식사 후에 올라갔고 내가 급수대 근처에서 뒤로 물러서 있는 동안 즉시 군중이 그 주위에 모였다. 누군가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두 소녀와 함께 민지 역할 콜백에 올랐다고 외쳤다. 지은의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고 유나와 민서도 맨 아래 단역 콜백으로 적혀 있는 것 외에는 없었다. 사람들은 김 선생님이 확실히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은의 부모님이 이미 학교에 전화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짐을 챙기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모든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콜백을 향해 향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콜백을 위해 들어갔을 때 강당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비켜서고 긴장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도 실제로 나를 일반인처럼 대하지 않았다. 민지 역할에 콜백된 두 소녀는 자신들이 기회가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 워밍업 중에 계속 나를 힐끗 쳐다봤다. 우리가 콜백 자료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은 마치 나에게 K-드라마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최소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음악 감독은 계속해서 템포가 나에게 괜찮은지 조정이 필요한지 물었고 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교환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휴식 시간 동안 민규가 내가 물을 마시는 동안 다가와서 말하기 전에 잠시 거기 서 있었다. 그는 지은이 끔찍하게 행동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개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이 공연 아카이브용 백업 녹화 시스템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주에 열릴 징계 청문회를 위해 내가 필요하다면 영상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했다. 댄스 콜백이 시작되었고 나는 안무를 빠르게 익혔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텝을 망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안무가 대신 나를 보고 있었고 안무가는 음악을 멈추고 자신의 춤에 집중하라고 말해야 했다. 우리가 다시 연습했을 때 사람들은 나와 직접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동작을 억제했다. 안무가는 실제로 좌절감을 느끼고 모두에게 푸시업을 시키고 제대로 춤을 추지 않으면 나가라고 말했다. 콜백을 마친 후 김 선생님은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나는 동안 나에게 잠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관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상담실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은의 부모님이 그들의 딸이 오디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교장에게 전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영상 증거와 여러 목격자 진술이 그것을 빠르게 막았지만 지은이 다른 시도를 할 경우를 대비해 내가 알기를 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도착했고 엄마가 이미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요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콜백과 이제 모두가 K-드라마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모든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이상한 느낌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저 일반 아이가 되고 싶다고 설명하는 동안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이 학교에 남는 것에 대해 내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내 과거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숨기는 것이 실제로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에 대해 거의 자정까지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사물함을 열자 내 브로드웨이 활동에 대한 인쇄된 기사가 떨어졌다. 누군가가 오프닝 나이트에서 민지 의상을 입은 내 사진의 빨간 마커로 우리는 여기에 가짜 유명인이 필요 없어 라고 썼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곧장 교감의 사무실로 걸어갔고 그는 즉시 복도 영상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 담당자를 불렀다. 그들은 그날 아침 7시 30분에 누군가가 연극부 후드티를 입고 내 사물함에 종이를 넣는 영상을 찾았다. 교감은 그들이 하루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확인하고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후 3교시 중에 교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정성빈을 교무실로 불렀다.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동안 천천히 자신의 물건을 집어들었고 나는 누군가가 이번 아침에 내 사물함에서 보안 카메라가 그를 잡았다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성빈은 수업에 돌아오지 않았고 점심시간까지 모두가 그가 괴롭힘 혐의로 3일간의 정학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지은의 정학이 일주일 더 연장되었다. 다음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가 연극 수업에 전학 허가증을 들고 들어왔고 김 선생님은 그녀를 오레곤에서 온 서하영으로 소개했다. 하영은 유일한 빈자리였던 내 옆에 앉아 브로드웨이에 대한 이상한 시선이나 질문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향에서 약간의 지역 연극을 했고 계속 공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김 선생님이 할당한 장면 작업을 위해 짝을 이루었다. 하영은 정상적으로 대본을 읽었고 나에게 K드라마 스타처럼 떠받들지 않았다. 이는 몇 주간 사람들이 나를 박물관 전시물처럼 대한 이후 정말 좋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리허설 준비 중에 2학년인 세린이 내가 워밍업을 하는 동안 다가와 고음을 위한 호흡 지원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빠르게 기술을 시연했다. 그런 다음 2명의 소녀가 더 와서 모음 배치와 발성에 대해 물었다. 나는 K드라마나 전문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며 설명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유지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는 단지 몇 년 전에 배웠던 몇 가지 기본 운동을 진행하며 모든 것을 평범하고 도움이 되도록 유지했다. 김 선생님이 구석에서 지켜보다가 내가 그녀의 눈을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가 정기 리허설에 동료 교육을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일 후, 지은은 교감과 함께 연극 교실로 돌아왔다. 교감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지은은 타이핑된 종이를 들고 앞에 서서 오디션 중 그녀의 비전문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괴롭힘이 연극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공연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의 행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읽는 내내 눈을 종이에만 고정했다. 그녀가 마치고 나서 그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뒷자리로 곧장 걸어갔다. 지은이 앉은 직후 김 선생님이 일어나 오늘부터 공연예술부에 대한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그녀는 공연자 간의 경쟁은 자연스럽지만 잔인함은 공연에서 즉각적인 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경험 있는 학생들이 초보자들을 돕고 모든 사람이 다른 기술을 가르치는 새로운 멘토십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동료 워크숍이 있을 것이며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일정을 게시판에 게시했다. 캐스팅 명단은 그 금요일 아침에 올라갔고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내 이름이 민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또한 사라라는 이름의 3학년도 있었고 그녀도 번갈아가며 공연할 민지 역할로 캐스팅되었다.
김 선생님은 우리 둘을 따로 불러서 내가 경험이 부족한 사라에게 그 역할을 지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사라가 항상 친절했고 콜백 중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즉시 동의했다. 우리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합창실에서 연습 세션을 예약했다. 같은 캐스팅 명단에는 지은의 이름이 단역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김 선생님은 지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다른 기회를 요청하는 상세한 편지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은이 엄격한 근신 상태이며 어떤 사건이든 즉각적인 재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항소 없음. 지은은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플래너의 리허설 일정을 복사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의 첫 번째 전체 캐스트 리허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었고 지은과 내가 같은 보컬 워밍업 서클에 있게 되었을 때 그 긴장감을 칼로 자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김 선생님만 쳐다보며 서클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나머지 캐스트는 긴장하며 우리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다. 독서 중에 지은은 논평이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대본을 따라갔다. 심지어 내가 앙상블 장면에서 상호작용해야 할 때 민지의 메인곡을 통해 노래할 때도 우리 둘 다 전문적으로 남아 있었고 서로 눈 맞춤을 하지 않으면서 안무를 했다. 아무것도 터지지 않자 전체 캐스트가 약간 안도했지만 여전히 모두가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켜봤다. 3주 동안 리허설은 이상하게 격식적이지만 차분했다. 그런 다음 유나가 방과 후 내 사물함에서 나를 찾았다. 그녀는 이전에 강요된 것이 아닌 진짜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은을 따라가면서 다음 타겟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기를 원했다. 2일 후 민서도 점심시간에 별도로 내게 다가와서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그녀가 후회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같은 말을 했다. 둘 다 정확히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설명하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했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정직함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그 후 리허설 중에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목요일 오후 김 선생님은 녹음기와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는 지역 신문의 여성과 함께 그녀의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기자는 우리 학교에 K-드라마 배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문 연기 후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작성하고 싶어 했다. 김 선생님은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며 내가 홍보에 대해 무엇을 결정하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약 30초 동안 생각한 뒤 정중히 거절하며 내가 추가 관심을 원하지 않으며 전체 캐스트 대신 쇼가 내 관한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그녀의 물건을 챙겨 떠났고 김 선생님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내 선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테크 주간이 다음 월요일에 시작되었고 실제 공연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민규는 우리가 의상렉을 내리고 있던 적재장에서 나를 발견하고 묻지도 않고 내 손에서 두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들을 안으로 운반하고 더 가지러 돌아왔다. 그는 마침내 말하기 전에 20분 동안 침묵 속에서 내 옆에서 일했다. 그는 지은이 끔찍하게 행동했을 때 내 오디션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쇼 동안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모든 리허설 전에 내 마이크팩을 3번 확인하고 내 큰 솔로 동안 눈이 부시지 않도록 스포트라이트 각도를 조정했다. 그는 내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 조명 큐를 프로그래밍하고 강당의 모든 좌석에서 사운드 레벨을 테스트했다. 한 기술 내연에서 그는 내 마이크에서 정적 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수정될 때까지 저녁 식사 휴식 시간 내내 연결을 재배선하는 데 보냈다. 다른 기술 팀원들도 그의 지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내 의상 교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2번 확인하고 내 소품이 내가 필요한 곳에 정확히 있는지 확인했다. 수요일 오후
나는 무대 뒤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다가 지은이 내 곁에 나타나 무대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비웃음이 없이 달라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더 지쳐 보였다. 그녀는 바닥을 쳐다보며 가짜 사과가 아닌 진짜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극이 문자 그대로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성적은 형편없었다. 그녀는 운동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도 그녀가 쇼에 캐스팅되었을 때만 관심을 보였다. 내가 실제 K-드라마 경험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것은 그녀가 노력한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녀는 정확히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모든 두려움을 내게 쏟아부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내가 대답하기 전에 걸어갔고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면서 그곳에 서 있었다. 개막 밤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고 내가 의상과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내 위장은 뒤집혔다. 엄마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앞줄에 앉아있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것은 나를 미소 짓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내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 사진을 보냈다. 내 K-드라마 동료 3명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원래 성인 민지 역할을 맡아 내 전체 촬영 기간 동안 나를 멘토링했던 배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놀라게 하고 무대로 돌아가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4시간을 운전했다. 그 사진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내 K-드라마 과거를 내 고등학교 현재와 완전히 분리할 수 없었고 어쩌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었다. 무대 매니저가 자리에 라고 소리쳤고 나는 지은과 다른 앙상블 멤버들이 자리를 찾는 것을 보며 무대의 날개에 자리를 잡았다. 커튼이 올라가고 모두가 완벽한 동기화로 노래하고 춤추는 오프닝 넘버가 시작되었다. 내 등장은 2장에 있었고 나는 나를 알아본 사람들의 산발적인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걸어 올랐다. 나는 첫 노래를 시작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섞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공연하게 했다. 모든 음표는 수천 번의 프로 공연에서 나온 기술로 가득 찬 강하고 선명한 소리로 나왔지만 또한 새로운 것도 있었다. 지은과의 최근 경험과 괴롭힘은 내게 민지의 여정에 가져올 새로운 감정적 깊이를 주었다. 관객들은 내가 지은이 오디션 때 조롱했던 감정적인 독백을 전달할 때 좌석에서 앞으로 기대었다. 이번에는 나는 모든 단어를 다르게 느꼈다.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것에 대한 대사에서 내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 캐릭터와 순간에 맞는 것 같았다. 1막 피날레는 전체 앙상블이 내 큰 솔로를 지원해야 했고 나는 고조 중에 지은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 멜로디에 힘을 더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녀의 하모니 파트를 불렀다. 중간 휴식을 위해 커튼이 내렸고 캐스트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대 뒤에서 흥분을 터뜨렸다. 2막은 빠른 의상 교체, 복잡한 안무, 그리고 그 전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감정적인 장면들의 혼란 속에서 지나갔다. 민지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클라이맥스 순간은 모두가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제 다르게 다가왔다. 나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이 되는 안도감으로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 마지막 음표를 불렀다. 마지막 음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5분 동안이나 지속된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인사 중에 나는 나가서 다른 누구보다 크게 응원하는 내 K-드라마 친구들을 보았다. 내가 돌아온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은 앙상블 라인에서 내 옆에 서 있었고 우리 모두 함께 인사했을 때 그녀는 실제로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관객을 위한 가짜 미소가 아닌 그녀의 눈까지 도달한 진짜 미소였다. 캐스트 파티는 도심에 있는 피자집에서 열렸고 모두가 여전히 공연의 아드레날린으로 들떠 있었다. 지은과 나는 같은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았다. 정확히 함께 앉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관심을 끌고 내가 이막에서 원래 악보에는 없었던 즉흥적인 선율을 언급했다. 그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실제로 노래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별도 대화로 돌아갔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가 변했다. 우리는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드라마 없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었다. 2일 후 학교 상담사가 체크인을 위해 나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내 의지에 반하여 내 K-드라마 정체성이 노출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다. 우리는 경계와 내 배경에 대해 진실되면서도 그것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개인 생활에 대한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관심과 질문을 처리하는 전략을 제공했다. 하영은 그 게시 후에 나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유명인이나 희생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우연히 멋진 이야기를 가진 또 다른 연극부 학생으로 대했다. 우리는 공연 사이에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고 쇼핑몰에 가서 우리가 절대 사지 않을 터무니없는 옷을 입어보곤 했다. 그녀는 내게 브로드웨이에 대해 알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소개했고 우리는 거기서 숙제를 하고 학교에 대한 가십을 나누며 수시간을 보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최악의 영화를 보러 갔고 사람들이 우리를 3번이나 조용히 하도록 할 만큼 크게 웃었다. 그녀는 전체 진실을 알지만 여전히 나를 그저 나로 보았기 때문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본 뮤지컬이 금발이 너무해로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내가 즉시 에루주 역할에 지원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지원서가 월요일 아침에 올라갔고 아이들은 이미 내가 분명히 주연을 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고등학교 연극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은 항상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대신 폴레트 역할에 등록했다. 훌륭한 코미디와 한 번의 쇼스토핑 넘버가 있는 조연이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이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문자 그대로 숨을 들이켰다. 김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역할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따로 불렀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팀 플레이어이지. 단지 스포트라이트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은의 엘 우즈 오디션은 실제로 놀라웠다. 마치 몇 달 동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 같았다. 그녀는 노래, 코미디, 감정적인 순간들을 자신의 오래된 과시나 필사적인 모습 없이 완벽하게 해냈다. 캐스팅 명단이 올라갔을 때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그 역할을 얻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전체 분 동안 엘루즈 옆에 있는 그녀의 이름을 응시했다. 봄 리허설은 가을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시작되었다. 지은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났으며 자신이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리허설 3주째. 그녀는 물 마시는 휴식 시간 동안 손에 악보를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So Much Better에서 정말 어려운 보컬 레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내가 조언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녀에게 음을 무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호흡 기법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10분 동안 작업했고 단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나 긴장 없이 음악에만 집중했다. 다른 캐스트 멤버들은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이의 드라마가 정말로 끝났음을 보고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소민이 우리의 정기 리허설 중에 강당으로 걸어 들어와 문 옆에 서서 우리가 장면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김 선생님이 물 휴식 시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대본에 몇 가지 메모를 표시하고 있던 피아노 근처에 다가왔다. 그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달라 보인다고 말하고 아직 공연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의상이나 뭔가를 도울 수 있을지 물었다.
김 선생님이 들었고 즉시 그녀에게 소품 목록이 있는 클립보드를 건네주며 봄 공연을 위해 우리가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소미는 그 후로 매 리허설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의상 렉을 정리하고 장면 사이에 빠른 의상 교체를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주말에 세트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학생회에서 그녀의 친구들을 데려왔고 갑자기 우리는 연극부에서 함께 일하는 다양한 그룹의 학생들을 가지게 되었다. 지은은 논평 없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지만 나는 그녀가 새로운 도우미들에게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들의 일에 감사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챘다. 다음 달, 김 선생님은 리허설 후 모두를 모아 경험 있는 캐스트 멤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월간 워크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내가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보컬 세션을 이끌기를 원한다고 말한 다음 지은을 보고 오디션 준비를 가르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디션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첫 워크숍을 다음 토요일로 예정했고 12명의 중학생들이 긴장하고 고등학생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나타났다. 나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호흡 운동과 워밍업을 가르쳤고 지은은 다른 그룹과 함께 그들의 성량에 맞는 오디션 노래 선택에 대해 작업했다. 우리는 중간에 그룹을 바꿨고 나는 지은이 자신감 있게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봤다. 오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그녀는 과장된 방식으로 그녀의 오래된 오디션 실수를 보여주며 아이들을 웃게 한 다음 올바른 접근 방식을 시연했다. 워크숍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고 매달 더 많은 아이들이 등록하기 시작했다. 봄 공연의 개막 밤에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고 전체 캐스트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이 주연 역할을 맡았고 나는 그녀가 등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발을 조정하는 동안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무대에 걸어 나와 첫 번째 노래를 시작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녀는 완전히 그 캐릭터로 변신했다. 그녀는 모든 음을 완벽하게 맞추고 관객이 완전히 몰입하게 할 만큼의 확신으로 대사를 전달했다. 이막의 그녀의 큰 솔로곡 동안 나는 무대 날개에 서서 그녀의 공연에 진정으로 감동받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인사 후 땀에 젖고 아드레날린으로 빛나며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캐스트 멤버들 속에서 나를 찾아 내 팔을 잡았다. 그녀는 단지 응원해줘서가 아니라 전문가다운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가 완전히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캐스트 파티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연극 행사와도 달랐다. 모든 사람이 옛날의 분열 없이 함께 축하했다. 3주 후, 김 선생님은 그녀의 사무실에 지은과 나를 불러 그녀의 얼굴에 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컴퓨터에 있는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주 연극교육자 협회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가장 개선된 문화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멘토십 프로그램과 우리가 경쟁적인 환경에서 협력적인 환경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들은 그 변화를 시작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우리가 주 회의에서 함께 상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우리는 둘 다 즉시 그렇다고 말했다. 민서는 다음날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그녀의 다큐멘터리를 위해 인터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룹이 어떻게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고급 영화 수업을 위해 리허설과 워크숍을 촬영해왔다. 그녀는 먼저 지은을 인터뷰했고 그런 다음 나를 그리고 갈등을 넘어 공통 기반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공동 인터뷰를 위해 우리를 함께 데려왔다. 그녀의 인터뷰에서 민서는 괴롭힘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맡는 것을 원할 때 집단 정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일주일 후 우리에게 초안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실제로 매우 강력했다.
사람들이 원한 대신 성장을 선택할 때 유독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성빈은 내가 빈 강당에서 대사를 연습하고 있을 때 방과 후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마침내 내 사물함에 그 기사를 넣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지은이 그의 여자친구였고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나를 피해왔지만 그것이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해 공연을 위한 공식 비디오그래퍼가 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추종자가 아닌 긍정적인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었다. 나는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3학년의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은 다음 해의 연극부 리더십을 전체 프로그램에 발표했다. 그녀는 지은과 나를 공동회장으로 지명하며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연극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의 완벽한 예가 되게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지은과 나는 약간의 놀라움과 이를 성공시키겠다는 결의로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는 다음 시즌을 계획하기 시작하기 위해 여름 첫 주에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각 작품의 장단점이 있는 상세한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왔다. 내가 기술적 요구사항과 캐스팅 고려 사항에 대한 메모를 가져온 동안 말이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옵션을 검토했고 갑자기 친한 친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아이디어를 무너뜨리는 대신 발전시키는 리듬을 찾았다. 그녀는 일정과 예상 같은 조직적인 일을 처리했고 나는 보컬 편곡과 안무와 같은 예술적인 요소에 집중했다. 우리는 그 여름 매주 만났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의상을 정리하고 소품실을 정리하기 위해 학교에서 8월까지. 우리는 전체 시즌을 계획했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 모집까지 시작했다. 김 선생님은 포용적인 연극 공간 만들기에 대한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초청받았고 지은과 내가 우리의 관점을 공유하러 올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 가을 세계의 다른 학교에서 함께 발표했다. 누구의 전체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며 얼마나 상황이 나빠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는지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교사들은 특정 전략에 대해 질문했고 우리는 워크샵 시스템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는 확산되었고 곧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졸업반 연도는 지은과 내가 40명의 연극 학생들 앞에서 함께 워밍업을 이끄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녀가 물리적 워밍업을 이끌고 내가 보컬 워밍업을 이끄는 루틴을 개발했다. 서로 다른 강점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새 1학년들은 우리의 역사에 대해 전혀 몰랐고 단지 명백히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두 리더만 보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과 문제를 가져왔고 우리는 비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도 항상 통일된 전선을 보여주며 팀으로 그것들을 처리했다. 가을 뮤지컬 오디션은 이전에 연극을 해본 적이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 환영받는 느낌을 받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기록적인 수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지은과 나는 함께 오디션을 진행했고 우리의 이전 연도를 정의했던 드라마 없이 메모를 작성하고 캐스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단지 몇 명의 스타만 내세우는 대신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쇼를 선택했고 모든 사람이 각 공연의 성공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다. 변화는 완전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작업은 둘 다 프로그램이 다시 유독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로 헌신한 채 매일 계속되었다. 봄은 대학 합격 편지를 가져왔고 지은은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그녀의 봉투를 흔들며 연극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감이 이틀 남았는데도 내가 그녀의 동료 추천서를 써주겠냐고 물었다. 나는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노트북에 앉아 그녀의 변화에 대해 타이핑했다. 커피를 내게 쏟은 사람에서 인내심을 갖고 1학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는 그녀의 보컬 범위와 안무 기술을 설명했지만 주로 친절함 없는 재능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배우는 것을 지켜본 것에 대해 썼다. 그녀는 제출한 후 나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고 2주 후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 공연은 함께하는 금발이 너무해였고 우리 둘 다 하급생들에게 주연을 넘겨주어 앙상블에 있었다. 커튼 20분 전. 지은은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울에서 내 의자 뒤에 섰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되고 싶은 사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자신을 숨기는 것이 내 정체성에 대한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 따로 공연 전 의식을 했지만 LA 의상 교체 중에 무대 날개에서 만났다. 무대 조명이 그녀의 반짝이는 스프레이를 빛나게 했고 그녀는 우리가 법정 장면을 위해 무대로 달려가기 전에 내 손을 꽉 잡았다. 졸업식은 5월에 있었고 우리 두 가족 모두 꽃과 사인을 든 관중석에 있었다. 연극상은 식중에 발표되었고 지은은 가장 향상된 배우상을 받았고 나는 영희 우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반대편에서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 가운데서 만나 악수했다. 사진작가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나중에 그것은 성장에 관한 캡션 위에 졸업 앨범에 실렸다. 5년이 지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서로를 찾는 자매들에 대한 새로운 드라마에서 다시 K-드라마에 복귀했다. 장면 사이의 10분 휴식 중에 내 폰은 지은으로부터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울렸다. 그녀는 오하이오의 지역 극장에서 연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즌을 위해 별빛 속에서의 라이선스를 원했다. 그녀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한 드라마의 의미를 마침내 이해했다고 썼다. 그녀의 극장 웹사이트는 은혜에 대해 가르쳐준 K-드라마, 배우와의 고등학교 경험을 언급하는 그녀의 양력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렇다고 답장을 보냈고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즉시 오프닝 나이트 후에 드라마의 기원에 대한 토크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날짜를 정했고 나는 내 캘린더에 표시했다. 강당에서의 첫날과 이 초대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생각했다. 무대 매니저가 자리를 불렀고 나는 내 캐릭터로 변신하기 위해 폰을 치웠다. 그날 밤 관객은 중간 휴식 시간에 내가 한때 내게 중학교 앙상블에 속한다고 말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지은은 첫 리허설에서 그녀의 캐스트 사진을 보냈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갈망을 알아봤다. 그녀는 김 선생님이 항상 사용했던 것과 같은 보라색 마커로 그들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민지의 여정을 적어두었다.